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꾼 이야기. 오늘은 졸피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그 약사별구 빠챔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네, 저는 반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졸피뎀이라고 하면은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졸피뎀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듣긴 하셨을 거예요. 그 네, 수면제 그렇죠. 중에 한 종류라서.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부작용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졸피뎀이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졸피뎀이 이제 불면증에 쓰는 단계 치료제고 이게 이제 뇌 쪽에 작용해서 진정하고 수면 효과를 나타내는 요즘에 대표적으로 쓰는 약물입니다. 그 아까 잠깐 앞부분에서도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뭐 어떤 부작용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에?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이제 음. 자살 충동 가끔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밤에 폭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혼자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전혀 다음 날 기억을 못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졸피뎀을 먹고 뭐 자살을 시도하거나 음. 그래서 그 자살이 됐던 사례들도 있긴 있죠. 네, 꽤 많죠. 예. 최근에 보면 이제 한 그 졸피뎀을 복용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이제 자살한 사람들이 이제 한 39개월 동안 한 6명 정도라는 일단 이제 보도가 좀 네. 있습니다. 그 이것 외에도 그 수면 중에 이상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엄마가 아기랑 같이 이제 아기를 어린애를 보고 자다가 혼자 일어나 가지고 밤에 그냥 뭐 이렇게 마트에 갔다 오거나 이런 행동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간혹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 정도가 아니고 가서 뭐 이렇게 이제 주방에서 뭐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거나 뭐 앞에 마트에 가서 담배를 사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운전을 하거나 이랬던 경우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운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네. 칼이나 불을 쓰는 요리를 했는데 다음 날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음식을 먹었다, 뭐 운전을 했다 이런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네, 거죠. 그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게 많이 저 보고가 같은 되고 경우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그 보호자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어머님이 음. 부엌에서 밥하는 거를. 밤에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얘기만 듣고 있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뭐랄까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런 약물들이 근데 이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뭐 물론 그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작용이 한 번 나타나면 되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죠? 지금 이제 최근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 1년 정도 보니까 졸피뎀이 사용량이 1억 3,800만 개, 처방 환자가 176만 명.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흔한 약이죠. 이 정도 되면. 이게 성인들 계산으로 하면은 병원에 그것도 내원하는 사람들로 계산하면 176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빈도수인데요. 이게 이제 뭐 거의 3명 중 1명. 거의 예. 그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이게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우리 국민 29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졸피뎀 처방을 받았다고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물론 이게 중복되는 사람이 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이론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그 정도니까 아주 많은 수치죠. 이거를 그 정해진 사용량이 있을 텐데 이보다 더 많이 하는 사례들도 있을까요 혹시? 네, 아주 이제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된 거 보니까 2건 정도 있는데 한 건은 이제 뭐 A라는 환자분인데 이분이 1년 동안 4개 의료기관에서 119번 처방을 받아가지고요. 14,000개 정도를 복용했으니까 실제로 365일 동안 매일매일 31알 정도를 처방을 받아서 먹었다는 이론상에 나옵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알약 하나가 10ml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31하면 310ml. 1년 내내 처방을 받아갔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뭐 어떤 식으로 처방을 받았는지 그걸 실제로 다 복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까지 처방을 해서 나갔던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최근 제한이 있을 텐데요. 제한이 있죠. 이게 이제 한번 처방할 때 28개, 한 박스가 28개거든요. 한 박스씩 정도만 처방이 되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꼭 필요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비급여로 나오고 여러 군데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보면 이게 실제로는 뭐 비급여를 포함을 하면 굉장하게 많이 실제로 받을 수도 있는 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그 급여 제한이 안 걸린다는 뜻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제가 그렇죠. 현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네네. 이 조필된 대표적으로 이제 스틸록스인데 이게 처방이 28일을 못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한 번 처방할 때. 예, 근데 이제 비급여로는 28일 이외에도 뭐 100일이든 200일이든 충분히 가능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네, 처방이 실제적으로 나오면 제가 네. 약국에 있을 때 이제 환자분들 처방을 봤을 때 이제 심한 이제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급여로 28일을 받고 비급여로 또 28일을 받아서 2달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긴 해. 네. 뭐본 사례가 있죠. 그 이거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 자살 얘기도 많았는데 이게 보통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학생도 혹시 직장인. 애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10대들한테도 쓸 수 있는 약인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실제로 허가 사항을 보면은 18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 졸피뎀 투여가 금지돼 있습니다.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보면은 한 지난 1년 동안 한 10대 이하가 처방을 받은 환자가 4,647명? 뭐 예, 되게 많고요. 특별히 어떤 환자인 경우는 뭐 1년 동안 610개 정도의 졸피뎀을 처방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한테는 처방이 금지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정부에 있는 조사 자료에는 네. 10대들도 받은 경우가 4,600건이 네, 꽤 있다는 거죠. 네, 꽤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을 피해 가서 급여를 피해 가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DUR이나 이런 것들 병원금이 네, 이제 보험에 대해서 삭감이 네. 됐을 수도 있고 그냥 비급여로 나왔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상황이죠.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대들한테도 실제적으로 처방이 되고 있다. 네, 네. 그걸 지켜주지 못하고. 근데 이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청소년도 처방을 받고 막 한 사람이 막 몇천 네, 정씩도 많은 받고 어떤 제한이 없이 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냥 마냥 대책이 없나요? 아, 정부에서 대책했죠. 정부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같은 환자한테 6개월간 요게 실제로는 이제 214일을 초과할 수 없게끔 처방 제한을 거는데요. 이거는 단지 이제 그 아마 기본적인 이제 그 보험 처방인 경우에 기본인 거고 실제로 이제 보험 처방 더하기 비보험으로 환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죠. 비보험으로 계속 받아버리면 보험에 일정 정도의 개수 제한을 준다. 정부에서는 뭐 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비급여로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통제 방법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최근에도 보면 이제 대만 쪽에서 이제 그 타이완 쪽에서 이제 이 졸피뎀 가지고 연구를 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추적 관리하면서 조사를 네.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자살률이 한 2.8배 정도가 이제 올라간 걸로 데이터상에 보고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먹게 되면 평상시에 예. 자살보다 예, 그렇죠. 예. 먹었던 사람들의 자살률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2.8배 정도 높다 이런 데이터가 이제 대만 쪽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28일 보험급여 제한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혹시 네. 이외에 음. 그 반도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니면 이쪽 뭐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건의료계나 전문가들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 실제로는 정부 쪽에서 이렇게 좀 굉장히 뭐 공익 광고를 통하든 이런 거 관련된 좀 많은 데이터하고 이런 위험성 이런 부작용 광고라든가 홍보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뭐 그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처방을 하실 때 아니면 투약을 할 때라도 실제로는 이 약이 이제 수면제로 처방을 받아서 가시지만 이 약의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가족이나 환자 본인한테도 좀 더 자세하고 항상 이런 거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하고 본인 아니면 환자 가족들도 실제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물론 잠이 안 올 때는 이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이걸 과다하게 실제로는 그 너무 많이 사용을 했을 경우는 좀 큰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 이런 거를 좀 전 사회적으로 다 공감을 해야 해서 이거 좀 사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좀 그 올해 12월인가요? 벌써 작년이네요. 네. 작년 12월에 법이 하나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런 마약류 같은 경우는 그 비급여 처방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누구한테 허위 주민번호라든지 그렇죠. 주민번호 없이도 처방이 비급여 이제 처방으로 많이 그냥 나왔지만 다 됐었죠.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12월달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네. 비급여 급여를 따지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의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기입된 처방이 나와야 되고 약국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이 환자분의 주민번호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환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이제 투약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거는 되게 진일보했지만 예. 사실 그 부분이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는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이었잖아요. 그렇죠. 큰 허점이었죠. 비급여. 비급여 처방이라든가 이제 주민번호 없이 처방번호가 나가는 이런 부분에 허위 처방전이 발행되는 부분이 되게 심각한 문제였고 이 부분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라든지 지속적으로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이거를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는 처방전으로만 마약류를 할 수 있게 했던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결실을 맺었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되면 최소한 이런 마약류 같이 이제 좀 위험한 약물들을 관리해야 될 것들이 데이터들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누구한테 네네. 가고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하는 것까지는 좀 알 수 있어서 그에 대해서 또 일단 데이터가 있으니까 대책들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 허위 처방전이나 비급여 처방전들이 어떠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과거를 보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후 그 이제 그 뒤수습이 굉장히 난해했잖아요. 보면 이제 가습기라든가 예를 들면 라돈 침대라든가 예를 들면 보면 실제로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일인데 실제로 지금 졸피뎀 같은 경우는 계속 전 국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복용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이제 특별한 약물들은 실제로는 뭐 이제 특별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그런 환자들에 대한 뭐 이렇게 추적 관리라든가 이런 부작용 관리라든가 이런 경우를 좀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좀 쓰고 언론에서도 실제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좀 심층 취재를 하든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아니면 해외 사례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졸피뎀도 그렇지만 참 우리나라는 그 의약품의 안전성, 안전 관리, 그러니까 부작용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들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사용이 되고 안전하게 유통이 되고 그것들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들 부작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세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더 하실 말씀?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면제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졸피뎀이라는 약물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 약사별궁의 세상을 바꾼 약 이야기 좀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